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볼까요? 수업 담장이 사라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많이 통합수업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제죠. 지난 4일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내후년부터 예. 서울의 모든 일반고에서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아니, 근데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는 거, 이건 대학생들이나 했던 수강 신청할 때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고등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담장을 허물겠다, 그런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고요. 예. 또 주변 학교들이 연합해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은 당장 내년에 이런 개방연합형 선도학교를 20곳 정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내후년부터는 자율형 공립고를 비롯한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간표를 짤 수 있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과목도 선택하고 옆 학교에서 네. 이제 그런 통합 어떤 과목이 생기면 거기 가서 듣기도 하고 그러면 뭔가 더 열심을 낼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이번 교육 개정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학점제의 바로 이전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스스로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을 하면은 의욕을 잃고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예체능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국영수보다 예체능을 갖다 막 몰아서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했을 때 예체능 교과가 더 중요하다면은 국영수 과목보다는 체육이나 예술 과목에 더 비중을 둬도 됩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국어와 수학 등을 전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 2수 단위는 듣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뭐 전공 필수, 교양 필수 이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필수 과목은 정해놓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필수 과목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원하는 과목을 직접 골라서 시간표를 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 사정상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위주로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개방형 교육과정이 부분적으로 도입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학교끼리 과목 개설하는 거는 한 학교에서 수강할 만한 학생들이 적은 과목들에 해당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신청 학생 수가 적은데 학생들이 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근 학교끼리 협력을 해서 과목을 개설을 하는 건데요. 예. 사실 공교육 교육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모집돼야지만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제도적인 한계를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실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네. 이제는 철학, 연극 이런 과목도 연합해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요. 로스트 112. 이게 무슨 뜻이죠? 네, 만약에 MC께서 갓 예. 인출한 현금 다발을 잃어버리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부터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로스트 112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로스트, 물건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잃어버린 유실물을 관리하는 포털 사이트 이름이 바로 이 로스트 112입니다. 유실물 포털 사이트? 그러면은 네. 이 지하철에서 현금을 잃어버렸다 이럴 때도 여기를 네, 찾아가면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렇다면은 지하철에서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은 혹시 얼마나 될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찾기가 거의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의 85%가 그 돈을 찾았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지금 최근 3년 동안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현금의 그 통계를 지금 보시는 건데요. 네. 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3년 동안 1호선에서부터 8호선에서 잃어버린 현금 건수가 모두 24,260건에 달합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 가운데 85%인 26,000여 건이 주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서울의 시민 의식이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전체 유실물 가운데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네, 이 돈이 13억 8,008억 원에 이르는데요. 네. 시기별로 보면은 2014년에는 3억 4천만 원, 네. 그리고 작년에는 5억 8천만 원으로 약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주인을 찾지 못한 돈도 1억 3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 1억 3천만 원이나 돈이 네. 주인을 못 찾았는데 이런 현금은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네,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은 서울교통공사 규정에 따르면은 일단 일주일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경찰에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후 9달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이 돈은 국가의 귀속 조치가 됩니다. 예, 세금으로 알뜰하게 쓰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작년 서울의 하루. 작년 서울의 하루는 어땠다는 얘기인가요? 네, 서울시가 서울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아. 네, 2017 서울 통계 연보를 통해서 예. 통계를 보는 서울을 발표한 건데요. 그렇군요.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네, 하루에 태어난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206명이 서울시에서는 하루에 아하. 태어났고요. 예. 사망한 사람은 119명에 이릅니다. 예. 또 하루에 157명의 부부가 새로 태어났고요. 하지만 또 이혼한 부부도 49쌍에 이릅니다. 그렇군요. 네. 지하철을 무려 7,800이 아니네요. 어마어마하네. 781만 명. 와, 네. 지하철 굉장히 많이 이용하십니다. 시내버스도 428만 명이나 이용을 한다니 이렇게 보니까 서울의 그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의 인구는 이대로 보면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 총 인구는 1,020만 4천 명으로 사실 작년 대비 9만 3천 명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 네, 근데 이 가운데 외국인 수치를 보면은요, 27만 3천 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서울시의 평균 연령은 41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서울이 좀 나이가 들고 있네요. 네. 근데 물가도 굉장히 올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보다 8.1% 정도 상승한 수치인데요. 예. 주요 항목을 보면은 담배가 80% 정도 인상을 했고 도시철도가 35%, 그리고 버스가 30%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반면에 하락한 항목들도 있습니다. 네, 휘발유가 24%, 고등어가 23%, 세탁세제는 22% 정도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원유가 하락하니까 휘발유도 하락했겠죠. 서울 시민이 가장 이용하는 교통수단 뭘까요? 네. 서울 시민의 교통수단별 분단위를 보겠습니다. 아, 예. 네, 지하철과 철도는 40% 하루 평균 이용을 했고요. 버스는 26%, 승용차, 택시는 각각 23%와 7% 정도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그래도 대중교통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서울시의 계획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 문제 어때요? 고용률. 네, 고용률은 60.1%로 전년도인 60%와 비교했을 때 0.1%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반면 실업률도 4.2%로 전년 대비해서 0.1% 정도 비슷한 수준 증가를 했고요. 이 밖에 자동차는 하루 평균 72대가 증가를 했고 1인당 쓰는 물의 양은 303리터, 네. 또 범죄는 937건이 발생을 했고 불도 하루에 17건 정도 발생을 했다고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겨울이죠. 적십자 회비도 하루 평균 2,200만 원 정도 모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유, 이런 거 생활 폐기물이라든가 범죄, 화재 이런 건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진 기자였습니다.